마녀 사냥은 13세기 초부터 18세기 말까지 600년 동안 900만 명 가까운 생명을 앗아간 광기의 행위이며 이는 교황의 권력과 의학의 발달을 연관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세기부터는 교황의 권력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로 유럽 전역의 국가들을 사실상 교황이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 라테란 공의회는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단지 종교회의인 이 라테란 공의회가 교황의 권력이 절정에 이르면서 사회의 법과 규범을 정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1215년 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는 교회의 승인 없이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당시 유럽에도 오래전부터 전해지던 민간 이술이 존재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한의학처럼 주로 약초와 출산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인들이 생계수단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약초 지식을 지닌 사람을 위카라고 불렀고 이것은 현명한 여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녀 사냥의 불씨가 되었고 위카가 바로 지금의 마녀를 뜻하는 위치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의 학문의 중심은 대부분 교회와 수도원이었으며 서양 의학을 배운 자도 대부분 성직자였습니다. 이런 성직자들의 치료행위는 교회에 큰 수입이 된 것인데 바로 위카들이 그들의 수입에 방해가 된 것이지요. 13세기 초부터 시작된 마녀 사냥은 주로 위카들이며 그녀들은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이거나 노파였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위카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데 성공한 그들은 또 다른 이익에 눈이 멀게 됩니다. 말 그대로 마녀를 처단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재산을 불리는 수단이 된 것이지요. 14세기에는 흑사병으로 귀족, 성직자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으니 이 사건을 잊어버릴 법도 한데 15세기로 들어서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타종교의 유익과 교회의 내부 분열 등으로 교황의 힘이 약해지려 할 즈음 1484년 교황 인노켄티우스 8세가 이단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조항을 만듭니다. 그들은 이단 신문 활동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겠으나 그들의 행동을 통해 본 바로는 이단자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것에 더 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이단 심판으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1239년 5월 29일에 샹파뉴에서 약 180명이 불태워졌는데 그들의 죄는 악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1275년에는 툴루즈에서 60세의 노파가 파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이유는 악마와 내통하여 귀신 아들을 낳아 길렀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이단 심판은 마녀 심판이 되었고 재산이 많은 과부와 아름다운 미녀, 못생긴 여자 등 대부분의 여자들이 마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판을 정당화한 책이 바로 1487년 앙리 앵스티토리스와 야곱 슈프랭겐이 쓴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입니다. 의외로 한국어 번역본도 있습니다. 이 책은 마녀에 대한 연구서로서 마녀를 식별하고 신문하는 방법 등이 적혀있는 이단 신문관들의 지침서입니다. 이 책에는 마녀 재판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식으로 고문을 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주며 1757년에는 처형식 부당한 요금 청구에 시달림을 방지하기 위해 처형 요금표까지 첨부되었습니다. 당시 마녀 재판 후 처형에 사용되는 비용은 마녀 자신 또는 그들의 가족이 내야 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죽음의 비용까지 청구하는 악랄한 인간들이었지요. 마녀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고발하면 마녀로 체포됩니다. 14세 이상의 남자, 12세 이상의 여자에게는 이단을 밀고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끼리도 신고를 합니다.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의 고발도 승인됩니다. 스스로 자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녀가 되면 그들의 재산은 모두 몰수됩니다. 변호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나중에 변호한 사람도 마녀가 될 수 있기에 그 누구도 변호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녀 재판 시 신문의 질문은 더욱이 황당합니다. 나는 마녀가 아닌데 마녀가 된 게 몇 년이 되었는지, 왜 마녀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악마와 무엇을 약속했는지, 그 집회에는 어떤 악마와 마녀가 출석하는지, 집회에서 무엇을 먹었는지도 묻습니다. 대부분 대답할 수 없는 질문 투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마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문을 합니다. 이 고문은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문 중 죽거나 마녀라고 거짓 증언을 해버립니다.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들이 행하는 고문은 잔인하고 악랄하기 짝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고문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4마리의 말로 사지를 찢게 한다. 두 번째, 팔다리와 몸을 넷으로 자른다. 세 번째, 참수와 화형을 한다. 네 번째, 산채로 화형을 한다. 다섯 번째, 차바퀴에 묶어 생채를 분쇄한다. 여섯 번째, 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잘라내고 빨갛게 달군 인두로 입안을 태운다. 일곱 번째, 익사시킨다. 여덟 번째, 이미 자살을 한 시체는 땅에 묻는다. 여러 가지 고문들이 있지만 결론은 마녀가 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문을 할 때 사용되는 도구를 만드는 사업이 성행할 정도라고 하니 마녀 심판은 비즈니스의 큰 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세기 말까지 이어졌던 마녀 사냥은 과학의 출현과 종교개혁,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교황과 카톨릭 교회의 힘이 약해지면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자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토록 잔인한 형벌이 자행되었던 것은 종교 때문일까? 아니면 인간의 욕심 때문일까?